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68장 행복을 만드는 유대 사고방식 사랑과 우정 선한 이에게는 상을 악한 이에게는 벌을 두 친구 한 도시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속담으로 일컬어질 만큼 아름다웠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두 사람은 저마다 다른 군대에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한참 뒤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석방되었다. 그는 친구를 찾기 위해 그가 잡혀있는 왕국의 수도로 갔다. 그 나라의 왕은 한 남자가 적국에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스파이로 간주하고 체포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왕의 병사들은 곧바로 그를 체포하여 형장으로 끌고 갔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남자는 왕에게 꼭 할 말이 있다며 왕과의 접견을 요청했다. 그 요청은 수락되었다. 그는 왕의 발 아래 몸을 던지며 처형을 잠시 미루어 달라고 탄원했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왕이 물었다. 폐하, 저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상인입니다. 하지만 제 물건과 돈은 모두 제가 신뢰하고 있는 가게 주인들의 손에 있고 저는 영수증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지금 저를 죽이시면 저의 처자식들은 알거지가 되어 먹고 사는 것마저 곤란해지고 맙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에게 얼마나 받을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폐하, 이렇게 간청하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처형 전에 잠시 귀국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죽은 뒤에도 저의 가족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가 돌아올 거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너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내 손에서 일단 풀려난 뒤 처형당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단 말이냐. 폐하, 이곳에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제 대신 볼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곧 그 친구를 불러오게 했다. 남자의 친구가 왕 앞에 불려왔다.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기 전에 일단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는 이자가 만약 정해진 날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를 대신하여 처형될 용의가 있느냐. 친구는 말했다. 폐하, 기꺼이 그를 대신해 볼모가 되겠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왕은 사형이 결정된 남자에게 한 달의 말미를 주는 대신 그때까지 그의 친구를 옥에 가두기로 했다. 왕은 생각했다. 나는 기적을 보고 싶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던지려는 남자에게 과연 기적이 일어날지 어떨지. 약속한 한 달의 마지막 날이 왔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가 돌아오지 않은 채 이윽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왕은 볼모를 옥에서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칼이 볼모의 목에 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남자는 왕에게 먼저 출두한 뒤 서둘러 형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친구의 목을 겨누고 있던 칼을 잡아
그것을 자신의 목에 대려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죽어야 할 사람은 자기라고 주장하며 옥신각신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왕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깊은 우정에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하들의 놀라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왕은 두 사람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까지 받았다. 이런 우정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 역시 너희들의 친구가 되고 싶구나. 물론 두 사람은 이에 기꺼이 동의했다. 신실한 이웃. 1311년에 프랑스의 필립 왕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틀 안으로 왕국을 떠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불쌍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옥과 전답과 가재 도구를 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 페루타도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방랑하였다. 유랑민들 가운데는 돈과 귀금속을 빼앗길까봐 크게 두려워했던 파리 출신의 부유한 귀금속 상인도 있었다. 그래서 그 상인은 이것들을 그리스도교인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맡겼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언젠가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왕의 포고가 취소되겠지. 그렇게 되면 돌아와서 내 보물을 다시 찾아야지. 그 그리스도교가 돈과 보물을 잘 간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귀금속 상인은 넓은 세상에서 낯선 피난처를 찾기 위해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방황하며 헤매었다. 여러 해 뒤 필립 왕이 죽자 왕위를 계승한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포고를 철회하였다. 그는 왕국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그래서 유랑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들 가운데는 파리 출신의 귀금속 상인도 있었다. 그 귀금속 상인은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물을 맡겨두었던 늙은 이웃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사람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다. 유대인 귀금속 상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수소문해 보았다. 그는 그 이웃 노인이 최근 몇 해 동안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생활을 해왔으며 그의 저택도 할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금 도시 외곽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말을 듣자 그 유대인은 절망스러웠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만일 그 이웃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자신이 그에게 맡겼던 보물도 분명히 내어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풀이 죽은 채 그는 파리 교회에 사는 그 이웃 노인을 만나러 갔다. 유대인은 침대나 긴 의자조차 없는 작고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그 사람을 찾아냈다. 그 불쌍한 남자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 쇠약해진 모습으로 상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유대인을 보자 일어나서 인사하고는 상자를 열어서 가방 하나를 꺼내었다. 여기 당신의 보물이 있어.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왔지요. 그 유대인은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이처럼 잘 보관할 수 있었소? 추위에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이것에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구려.
그 그리스도교가 대답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손댈 수 있겠소. 여러 번 삶의 회의를 느끼고 죽음도 생각해 보았소.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죽을 수 없었지요. 당신이 내 수중에 맡겨둔 그 보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다렸소.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참 잘된 일이요. 유대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이 뭉클해지는 큰 감동을 느꼈다. 나를 기다리면서 목숨을 끊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요. 당신이 겪었던 어려웠던 날들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이고 내 소유의 절반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그 유대인과 그리스도 교인인 이웃은 영원한 우정과 친형제 같은 사랑으로 오랫동안 사이좋게 살았다.